안녕하세요. 다나사니까 박지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이죠. 모발이식 수술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발이식 실패 원인은 뭐고 적절한 생착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너무 높은 밀도로 이식을 해도 생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낮은 밀도로 이식을 해도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애초에 채취하는 양이 이식해야 되는 범위에 비해서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실패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이 되어 있어야겠죠.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두 번째는 이식을 할 때 슬립 방식이 됐건 식모기 방식이 됐건 피부나 연조직에 너무 과도한 손상을 입혀서 생착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발을 채취하고 분리하고 분류하고 이식하는 과정에서 모낭이 손상되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많은 의사들이 단 한 개의 모발이라도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과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모낭의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이식하는 모발의 방향이나 각도가 맞지 않을 경우입니다. 방향이나 각도가 맞지 않으면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는 밀도도 굉장히 떨어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밀도가 낮아 보이는, 또 어색해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자인이 문제가 될 때일 수도 있겠어요. 가령 디자인은 비대칭으로 잡았을 수도 있고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디자인을 너무 잡아서 이식모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는 이식 부위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가벼운 정도의 모낭염은 모발이 생착되어서 다시 자라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비교적 흔하게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모낭염이 모발의 생착률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으나 심하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낭염은 적절하게 관리해주고 치료를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굉장히 주관적인 상황이지만 환자의 기대치가 너무 높을 때, 그래서 이 정도면 모발이식 수술로 만든 결과라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을 때는 불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여덟 번째는 체질이에요. 체질.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 흉조직화가 잘 일어나는 체질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드름성 피부인 경우에는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났고 하면서 그 조직이 흉조직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유성 반응이 잘 생긴다든지 켈로이드성 체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직이 좀 딱딱해지면서 생착이 남들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수술 후 관리 소홀입니다. 가령 이 옆쪽을 심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차서 그쪽을 눌려버린다든지 과도한 흡연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운동을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술 후에도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안경을 착용해서 이 안경 착용 부위가 눌려가지고 생착이 떨어지는 경우도 올 수도 있고요. 모발이식 수술한 다음에 며칠 이내 생착이 돼야 되는데 그 며칠 이내 다른 성형 수술을 시행해버린 경우, 저는 어떤 경우도 본 적이 있냐면 안면윤곽 수술을 해가지고 붓기를 막는다고 그 얼굴 땡김이라고 있어요. 그런 찍찍이처럼 이렇게 붙여서 얼굴을 땡기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모낭이 눌려서 생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열 번째는 X팩터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X팩터는 뭔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저희가 다 24시간 추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수술 과정이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도 생착이 좀 아쉽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알 수 없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X팩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발이식의 생착률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때 꼭 아셔야 할 점,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발이식 수술은 아주 잘 되었을 때 90% 내지 90% 초반의 생착률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모발이식 수술은 아주 잘 되어도 100%의 생착률을 보이는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밀도 자체도 한 5, 60%, 많게는 7, 80%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정상 밀도보다 낮게밖에 이식이 안 되기 때문에 모발이식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수술이다. 케이스별로 보면 남자 헤어라인보다는 여성 헤어라인 교정에서 모발의 방향이나 디자인 등의 문제로 인해서 똑같은 밀도로 심어도 좀 더 낮아 보이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리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터치는 당연한 건데 받아들이셔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터치는 너무 당연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문제도 아니다. 다만 1차에서 3,000모를 심었는데 밀도 보강을 위해서 2차에서 또 2,000모, 2,500모를 심어야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량의 리터치를 통해서 조금 더 만족도를 올려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모발 이식 수술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수술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리터치는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극소수에서 발생하지만 조금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밀도 보강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보강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수술하신 병원에서 그런 거는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